진영 논리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관심이 부쩍 높아진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한전이란 기업 특성상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상 제작에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는 덜어내고 사실을 근거로 기업 입장에서 제작했습니다. 진영 논리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최근자 기사인데요. 실적 쇼크에 올해 2달밖에 안 지났지만 벌써 주가가 11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고 주가는 20년 내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2만원도 지금 위태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이거는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개인 순매수 종목 나타낸 건데 당당히 4위에 한국전력이 있죠. 과연 이 매수의 의미는 뭘까요? 저평가라고 보는 걸까요? LNG 가격 하방을 본 투자라면 이유 있는 투자겠죠. 그럴 거라 믿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판매를 하겠죠. 전력을 독점적으로 판매한다는 거고 6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같은 회사들이 여기 들어있고 민간발전사는 대표적으로 포스코에너지와 SKENS가 있죠. 여기서 전력을 구매한 다음에 발전, 송배전, 전력 판매의 역할을 한전이 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봐야 될 건 민간발전사의 전력 거래량이 소폭 확대되고 있다는 거. 자, 영업비용 나타나 있는 건데 2018년도 겁니다. 근데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고요. 이 감가상각비는 설비 투자와 연관된 거고 그리고 연료비, 구입 전력비가 상당한 걸로 나타나 있죠. 각각 30%도 넘고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여기 초록색 부분이 연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회색 막대는 구입한 전력에 대한 비용을 나타내는 거죠. 연료는 거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환율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워낙 약세 국면으로 가면 주가는 반대로 간다. 주가가 더 나빠진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현재 지금 1200원에 육박하는 워낙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한전의 주가를 때리는 하나의 원인이다 라고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유류, 석탄 가격과 그리고 원전 이용률에 영향을 받는데요. 유류는 고가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 가격과 상관관계가 큽니다. 6개월의 시차로 석탄 가격이 오르면 한전의 영업이익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석탄 가격도 좀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주가는 여전히 헤매는 걸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한전이 파는 제품은 당연히 전기니까 전기의 수요 증가율이 어떤지를 좀 따져봐야겠는데 전력 수요 증가율은 GDP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GDP 성장률이 좋을 때는 전력 판매도 확실히 좋아진다는 게 한눈에 보이고요. 현재 GDP 증가율 2% 정도, 2%도 안 될 거라고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수요 증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우측 계절에 따른 수요 변화 확실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GDP 성장률은 2% 정도,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 증가율도 한 2% 정도, 2% 초반대를 예상을 합니다. 꾸준하게 증가하는 건 맞지만 큰 증가세는 없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종별 판매 비중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주택용은 꾸준하게 증가하는데 문제는 여기 산업용이죠.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산업용 전기는 일반용 주택용에 비해서 둔화된 모습이고요. 이 산업용이 55%나 되니까 산업용 부분에서 성장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제조업 침체와 연관되는 부분이고 현재로서 딱히 좋아질 걸로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건 18년도까지 이용률인데 추이만 보면 석탄과 원자력은 하향이고요. LNG가 상대적으로 오르죠. 발전량도 보면 원자력과 외부 구매량은 크로스가 났죠. 지금 발전소마다 발전 능력, 캐파 나타낸 건데 석탄의 발전 용량이 가장 크고요. 다음에 원전, 그리고 LNG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 가동률 쭉 보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60%, 70% 정도를 꾸준하게 돌리고 있고 석탄이 꽤 높았다가 좀 내려왔고 추세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역시 많이 돌리는 건 원전과 석탄이라는 게 보이고요. LNG는 상대적으로 가동률이 낮습니다. 석탄과 원전이 저렴하고요. LNG는 상대적으로 고가죠. 요거는 17년, 18년도만 비교해 놓은 건데 이용률이 지금 석탄이 좀 높고요. 원자력도 상당히 높고 LNG는 높지 않다. 유류는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게 전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S&P와 REC. S&P는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죠. 한국전력이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구매 단가, 즉 전력 시장에서 전기의 도매 가격입니다. 이 표에서 가격 선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거래 시간별 수요를 예측해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이 필요한 발전소 단가를 고려합니다. 즉 아래 깔려 있는 게 원자력이고요. 다음에 석탄,
전기가 요만큼이나 필요하다 그러면 중유를 사용하고 LNG까지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발전 단가를 고려해서 수요 공급 원칙으로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전력 사용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조금 더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에는 전기 도매 가격도 비싸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원자력이 가장 저렴하고요, 석탄, 중유, LNG 순인데 14시부터 15시까지 필요한 전력량이, 즉 수요가 6만 메가와트면 이 양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가격이 정해지겠죠. 이 시간대에는 킬로와트아워당 98.3원으로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화해서 만든 표인데 기본적으로 원전이 가장 아래고 석탄, LNG 순인데 LNG 발전 비용이 거의 S&P 한계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LNG 가격이 하방을 받으면 S&P가 낮아지니까 전기를 구매해서 송전해야 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겠죠. 좌측에 있는 거는 방금 보신 거고, 우측에 보면 S&P는 주로 LNG 발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LNG로 만든 전기 가격에 거의 동기화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LNG 가격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이득을 보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를 좀 보니까 S&P 단가가 하락했음에도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질문이죠. 관계자가 답하기를 19년도 3분기에는 원전 이용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소 전력 수요는 55에서 58기가와트 정도 되고 최대는 80기가와트 좀 안 되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유류를 사용해야 되니까 전기 생산 단가가 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기전은 역시 원전과 석탄이 깔고 가는 겁니다. 발전을 하고 모자르면 이제 복합, 열병합, 그리고 유류까지 사용한다는 거죠. REC는 리뉴얼 에너지 서티피케이트, 그린 태그라고 불리기도 하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부릅니다. 1 REC마다 가격이 결정돼 있죠. 태양광, 수소, 풍력, 지열, 그리고 바이오매스 같은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했을 때 1메가와트 생산당 1개의 REC를 받게 되죠. 1개의 REC를 받으면 뭐가 좋으냐라는 건데, 방금 보셨던 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가격이 움직이는데 이 가격에 따라서 대형 발전사나 민간 발전소가 이걸 사줍니다. 왜 사냐면 RPS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서 대형 또는 500메가와트 이상급 발전소에선 REC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 석탄, 원전을 제외한 방법으로 전력 생산을 하라는 일종의 규제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REC 가격이랑 S&P를 고려해서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보죠. 그러면 한전에게 REC는 어떨까요? RPS 이행 비용의 책임 주체가 한전이거든요. 이거를 구입해야 되는 한전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이 한전에겐 이득이 되겠죠. 반대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는 손해가 되겠고요. 다행히 떨어지고 있어서 한전한테는 좋은데, 그 이유를 보니까 필요한 양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초과 공급 상태라는 거죠. REC 가격 하방은 이득이 있다라는 건데, REC는 주로 태양광 발전이 큰 파이를 차지하죠. 한국전력의 비용 지표다라는 거고,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가격이 떨어져서 이득이 될 텐데, 문제는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REC를 더 많이 갖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한전 입장에서는 REC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결코 이득이 될 수 없고, 한국전력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적이 개선되면 REC 가격 회복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한숨만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좋아져도 결국엔 REC 비율을 높이면서 그 비용을 밀고 나가겠다는, 발전량의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석탄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석탄 가격이 내려갈수록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좋아진다. 당연하겠죠. 원자재니까요. 역시 이거 보면 17년도, 18년도 비교해낸 건데, 석탄 가격이 좀 올랐었거든요. 석탄 단가가 12.9%가 오르면서 한전의 영업이익에 3조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는 거고, 구입 단가 역시 올라가기 때문에 3조 5천억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석탄 가격이 한전 주가에 상당한 변수가 된다는 거 정도 아시면 되겠고, 석탄 같은 경우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죠. 석탄이 단연 1등이고요. 석유가 다음에 LNG, 원자력은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는 별로 배출하지 않죠. 환경 문제를 신경을 많이 쓰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정책을 많이 썼는데, 8차 수급 계획을 통해서 석탄 발전을 감축한다는 거죠. 신규 발전소는 금지, LNG로 전환한다는 얘기, 조기 폐쇄 얘기도 있고요. 미세먼지 많은 봄철에는 가동 중단하고요. 이런 정책들을 쓰면 석탄 발전량이 많은 한전에게 규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더 들여다보면 비슷합니다. 석탄 상한 제약이 있고요. 환경 급전, 이런 것들 통해서 미세먼지 대책 같은 거, 세제 개편을 통해서 환경 부담금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은 앞으로 그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것도 비슷한 리포트인데,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를 지목했다.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고요. 노후화된 그런 발전소들은 조기 폐쇄한다는 거죠. LNG로 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죠. 환경 부담금을
더 크게 부과하겠다는 거죠. 환경 문제가 더 두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석탄 발전은 앞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예상이 합리적이겠죠. 이런 정책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석탄 가동률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고요. 변수가 많으니까 석탄 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춰서 이런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좀 내려왔다. 단일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 때문에 이게 내려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도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하겠죠. 이산화탄소에 대한 비용 그리고 환경 비용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석탄은 많이 축소하겠다라는 거고요. 제재 부담금 측면에서만 보면 석탄은 올라가는데 LNG는 확 떨어지죠. 앞으로 LNG를 더 장려할 계획인 게 한눈에 보이고요. 원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석탄과 원자력이 가장 크고 LNG와 유류는 비중이 작습니다. 생산 단가 자체가 석탄과 원자력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전이 주된 역할을 하는데 원전을 이용한 발전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원전 가동률에 따라서 한전의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18년도에 69% 가동했을 때 적자 봤고요. 19년도는 81%인데도 크게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다는 게 보이죠. 이 원인을 살펴보면 전력 구입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외부에서 전력을 사줘야 되니까 영업이익에서 재미를 못 봤다는 얘기고요. 석탄 가격이 비싸면서 원전 이용률도 낮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해는 석탄 가격도 안정화되고 원전 이용률도 높이면서 영업이익에서 최악은 벗어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올해도 내년도 한 4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고 보고 있고 18년, 19년도가 가장 최악이었다. 그런 얘기죠. 이 원전 이용률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게 사실이고요. 18년 1분기에 55%만 가동시킨 적이 있었죠. 그때 상당히 연간 평균보다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한전의 이익에 악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 뒤에는 다시 가동률이 높아졌지만 이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랬을까?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19년이긴 하지만 원전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예비정비가 추가였다는 거죠. 예비정비를 하면 원전을 못 돌리니까요. 그래서 정비일수와 원전 이용률을 나와 있는 건데 역시나 정비하는 날이 많을수록 원전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 18년도에 정비수가 상당히 많았고 작년에는 정비일수를 반 정도로 줄이면서 원전 이용률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라는 거고 올해도 원전 이용률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유를 더 자세하게 보면 여기 17년도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고요. 잠시 잊혀진 16년 9월에 경주 지진 사태가 있었죠. 이 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경주 지진 뒤로 원자력 발전량이 쭉 빠졌고 작년 올해부터는 좀 다시 회복한다라는 거고요. 우측에는 문제 많고 연장을 했던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연달아 폐로하면서 원전을 이용한 발전 수급에 영향을 줬던 게 분명합니다. 600MW급 두 개가 없어졌으니까요. 다시 발전량이 늘어나는 건 여기 신고리 4호기 덕분이고 여기 나와 있는 신한울 1호기는 중국 연기돼서 21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추가되면 원전 발전량은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원인들이 정비일수가 늘었고 위험하다고 지적받은 오래된 원전을 폐로했기 때문에 발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데요. 정비일수 관련된 거 CLP 교체 작업하면서 정비 스케줄을 보건데 올해 원전 가동률은 80%였다가 정비 스케줄을 반영해서 76% 정도로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에서 손해를 본다. 크게 보면 이렇죠. 경주 지진부터 시작해서 원전 이용률이 쭉 떨어졌고 여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있고요. 원전 이용률이 8년도 1분기에 최악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하는 이유가 정비일수가 쭉 떨어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신고리 4호기도 이제 가동을 할 예정이니까 원전 이용률은 한 70에서 80% 정도는 가동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경주 지진이 생기면서 안전성 검사 강화로 정비일수가 좀 늘어났고 늘어난 정비일수 때문에 가동률이 낮아졌고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경제적 효율이냐 국민 안전을 먼저 신경 쓰느냐는 건 같이 판단으로 나뉘는 부분이므로 보시는 분들에게 맡겨두겠습니다. 올해 예상되어 있는 건데 정비 지연으로 한 76% 방금 보셨죠. 앞으로 90%까지 가동률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러면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전에게는 이득이 되겠죠. 앞에서 본 건 과거의 가동률이 왜 낮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거고 이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좀 보면요. 재생에너지 3020 실행 계획을 보면 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0%로 확대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태양광이 57%나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 민간 사업자가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외부 전력 구입량은 꾸준하게 늘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이 추세는 정책을 따라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겠죠.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인데요. 여기 국민 DR 시장 확대 이게 이제 소규모 수요 자원 거래 이쪽을 확대시키겠다는 거고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가 기본 방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전력 생산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많이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인데요. 보시면 신규 6기는 중단했고요. 노후된 10기는 수명 연장을 금지시켰다는 거고, 석탄은 뭐 좀 전에 보셨던 대로 계속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고요. 이 원전과 석탄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그 부족한 비중을 LNG와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효율보다는 환경 문제에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7차 및 과거와 8차 수급 계획과의 비교인데 차이점이 딱 보이는 게 이거죠. 환경과 안전이 한눈에 보이고, 재생에너지, LNG 확대,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석탄은 줄여나가는데 감소분을 LNG 및 재생에너지로 커버하겠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기준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2030년에 비중 나타나 있는 건데요. 우측에 있는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비중 높은 원전과 석탄의 비중이 확 줄어들죠. 줄어드는 대신에 재생에너지와 LNG가 그 줄어든 파이를 가져간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이게 기본적인 정부의 방침이고 계획입니다. 원자력과 석탄은 줄여나가는 대신에 LNG를 키우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까지 같이 부족분을 맞추겠다는 거죠. 전력 생산 비용은 증가하는 거 쭉 따라오셨으면 이해되실 겁니다. LNG와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고가기 때문에 즉 비싸게 전기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전력 생산 구조가 바뀌어 간다는 거고요. 그럼 한전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제품 가격인 전기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안 올리죠. 전기요금 인상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산업통상부에서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 기관이니까 정부 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한국전력의 주주를 봐도 산업은행과 정부, 국민연금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액주주들은 얘기할 수도 없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죠. 리포트에는 보기 어려운 좀 그런 얘기들인데, PBR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주가는 못 간다는 얘기고요. 이낙연 전 총리께서 3월 21일 날 말씀하신 인상 불가 발언을 볼 때 앞으로도 모멘텀은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이 전기요금 문제가 문재인 정부만 보면 필요요금 인상률이 여기 회색으로 돼 있죠. 이만큼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올리지 않고 동결시켰죠. 당연히 전기요금을 못 올리니까 한전의 부채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전기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한국전력의 부채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죠.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이다 못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었죠. 그렇다고 해도 동결 또는 인하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올릴 예정 또한 없고요. 우측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한 정부와 인상하지 않은, 오히려 인하한 그런 정부가 확연히 나뉘죠. 그래서 이것도 센 건데 보시면 천수답 상황,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면 한전의 주가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워진 총선, 4월에 있는 총선 이벤트가 있는데 이슈화될 수는 있지만 에너지 전환은 중요한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강력한 방어 태세가 있다. 전기요금이 동결된 상태에서는 부채 비율이 늘어나지만 파산하진 않는다. 계속 그 길로 진행될 것이라는 거죠. 총선도 큰 변수가 될 수 없지 않나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는 2022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바뀌면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체계 변화와 인상, 즉 현실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 필수 공공재의 성격이 있어서 정부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면, 즉 강한 정부가 아니고서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물가 안정과 지지를 얻으려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요금제도 정상화를 기대하는 건 어렵지 않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흐름은 국민 다수에겐 좋지만 한전 주주들에게는, 소액 투자자분들에게는 악재가 되는 거죠. 계속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한전의 주가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최근의 움직임인데, 원화 강세와 유가, 석탄, LNG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원전 이용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주가가 큰 흐름을 만들기는 솔직히 어렵죠. 원전 이용률은 앞으로 좋아지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을 인상하느냐, 인상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표에는 5% 이상, 5% 정도는 인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기요금을 올렸을 때는 호재가 됐지만 5% 이하로 인상을 하거나 동결시키는 경우에는 31,000원일 때 리포트인데 지금 2만원 가깝게 주가가 형성돼 있고요. 한전 주가의 핵심적인 부분은 전기요금입니다. 한전 KPS나 한전기술이 오히려 원전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영향을 줬다고 보면 수긍할 수는 있으나, 한전의 경우는 안전을 높은 가치로 두고 정비기간이 길어져 손해를 본 부분은 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한전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한전 또는 특정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고 투자하시는 분들께 감히 드립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시려고 주식을 사시나요? 성장세가 안 보이는, 그렇다고 배당도 주기 어려운 기업을 싸다고 사는 건 조금 근거 없게 보입니다. 회사는 안 망하지만 여러분은 망할 수 있습니다.